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안녕하십니까. 피차 얼굴 마주치기도 싫은 사이인데 특검 조은석이가 자꾸 날 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 때나 보자고 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경기도 오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런 거 쉽게 응한다면 저는 더 이상 윤기 중씨 아들 윤석열이 아니지요. 여러분의 3617 성열이 인사드립니다. 누가 저를 빼낼 수 있겠습니까? 서울구치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조은석이 내가 그렇게 보고 싶어? 그러면 내가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나를 특검 사무실로 불러낼 수 있는 꿀팁을 일러주겠어. 특검 사무실 실내 기온을 21도로 맞춰. 의자는 소파로 준비해주고 그리고 일단 조사하기 전에 주한쌍부터 깔아놓으라고. 소주와 맥주는 기본인데 맥주는 테라야. 어디서 카스나 클라우드 같은 족 같은 거 상위에 올려놓는 순간 난 바로 엎어버려. 알았어? 특히 칭따오는 극혐이야. 난 친중이 아니거든. 아사히? 그건 상 밑에 깔아야지. 그리고 안주 소주엔 양장피와 소맥엔 치킨이 필수야. 그리고 더우니까 요즘 수박이 좀 당기더라. 사이다 부어넣은 화채. 알겠지? 그리고 입가심으로 소면도 준비하라고. 그리고 이튿날에는 사우나, 사우나 뒤에는 바나나 우유까지. 그래, 날 부르고자 한다면 뭔가 나가고 싶은 동기를 부추겨야지. 안 그래? 하여간 기브앤테이크가 있는 수사 문화가 절실합니다. 네? 언제부터 그렇게 대접해주며 수사했냐고요? 제가 그 전통을 만드는 겁니다. 인권수사의 지평을 여는 윤석열, 이게 여러분을 위한 제 마지막 선물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윤석열의 이 발언은 AI가 한 발언입니다, 여러분. 윤석열이 실제 했던 발언은 물론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김용남 전 의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이가 지금 특검의 조사를 연일 거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심산인지 가장 정통하신 윤자랄 김용남 전 의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예, 의원님. 자, 어제 또 윤석열이 강제 구인을 거부했는데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 국가 법질서에 대한 존중하는 모습을 좀 한 번이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네네네. 한 번도 그런 적이 지금 없거든요. 예. 막무가내로 지금 버티고 있는데 네. 참 안 좋은 선례는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우리 김용남 전 의원님도 검사 출신인데 이런 피의자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심한 경우는 없죠. 가끔 나와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왕왕 있죠. 그건 네네. 우리 헌법상에 보장된 피의자 권리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경우는 있는데 네. 아예 출정 거부를 한다. 정말 몸이 아파서 한 번 정도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서울구치소 의무실에서 특별한 출석을 못할 정도로 아픈 상태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일부러 안 하고 있는 거밖에 안 되는 거죠. 게다가 또 감옥에 있으면은 술도 못 마시잖아요. 건강이 술못 나빠질 먹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건강이 오히려 이런 경우는 좋아지죠. 그렇습니다. 자, 의원님, 구치소 현장 조사로 만약에 특검이 방향을 튼다 한들 윤석열이 응할까요? 조사 응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 이른바 방문 조사는 네. 윤석열의 변호인들이 한 얘기인데 네네네. 방문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막상 가보세요. 조사에 응할 네. 리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네. 지금 본인이 어떤 변명을 하거나 특검에게 충분히 설명한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범죄 혐의가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앞서 기소된 내란 수괴 혐의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내란 특검뿐만 아니라 네. 김건희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을 통해서도 추가 기소가 이루어질 텐데 네. 이건 뭐 누가 봐도 무기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윤석열 입장에서는 예. 에라 모르겠다, 뭐 배째라 이런 거 아니겠나 싶어요. 야,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고 또 더 나아가서 전직 검찰총장이 말이죠. 그 배째라라는 태도를 취할 수가 있는지 도대체 가늠이 안 돼요. 그 심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글쎄요, 뭐 참 독특하죠. 근데 점점 이상해진 것 같아요. 역시 그 알코올은 위험한 물질은 틀림없습니다. 네, 네. 아니, 이 알코올 때문에 이게 기본적인 사리 분별도 안 되고, 하여튼 좌우간 판단도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 누적된 알코올의 그 뭐랄까요? 알코올의 부작용이라고 봐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누적된 알코올의 영향이다. 근데 이제 알코올이 한동안 안 들어가면 그래도 정신이 좀 온전히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해보게 되는데 이게 그동안 마셔왔던 술들이 또 어마어마하니까. 제가 뭐 의사는 아닙니다만 네. 사람의 여러 가지 조직이나 그 장기 중에 특이하게 뇌는 한번 파괴되면 재생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영향이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조은석 특검이 이제 그래서 계속 조사에 불응하면 바로 기소하겠다. 이렇게 또 입장을 흘리고 있는데 말이죠. 윤석열이 그런 상황을 각오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뭐 기소를 피하지 못할 거는 잘 알고 있을 거고, 근데 그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만, 네네네.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 조사가 한두 번 남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빠른 건 지금 네. 한참 수사가 진행 중인 외환에 관한 죄, 그게 예. 뭐 외환 유치죄가 될지 일반 인적죄가 될지는 수사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거기뿐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도 거의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는 윤석열도 수사 대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이게 어떻게 뭐 김건희 선에서만 끝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네. 실제 공식적으로는 권한을 갖고 있는, 아니면 장관에게 명령이나 지시를 내릴 수 있는 대통령으로서 조사 대상이고, 뭐 김건희 특검의 여러 가지 사안, 최상병 특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수사받을 일이 많이 남았는데 저렇게 막무가내로 버티는 자세에 대해서 한 번은 적어도 길을 좀 꺾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정말 물리력을 써서 네. 그 독방에서 끄집어내서 예. 특검 조사실에 앉혀놓는 작업이 다른 특검들의 앞으로의 수사를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구치소 안에서 내가 버티겠다. 이런다고 네. 버티게 내버려 두면은 이거 진짜 다음 수사, 그 다음 수사 다 막히는 거예요. 아주 대단히 안 좋은, 거죠. 안 네. 좋은 그 본을 보이는 셈이 되는 건데, 그 현실적으로 서울구치소가 이제 그 인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그렇죠. 않고 있는 거는 일부러 안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그 정말 전직 대통령인데 여론이 악화될까봐 뭐 그 염려가 돼서 그런 것인지, 그런 정부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근데 교도관이 정무적 판단을 할 필요는 없어 글쎄 보이고요. 말입니다. 그리고 예. 정무적인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인치를 안 하고 저렇게 그냥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예. 여론상은 더 안 좋겠죠. 네. 그래서 특검에서도 한번 경고를 했습니다만 네. 이거는 법률적으로는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이 해당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네. 그 사실관계에 따라서 예. 뭐 그 하급 교도관들이 인치를 하려고 하는데 상급자가 못하게 막았다면 직권남용이 될 거고, 아니면 그 특검의 그 인치 지위를 그냥 따르지 않는 거로 결정을 하고 거기에 다 동참을 했다면 네. 그 고의적으로 직무를 유기한 직무유기에 해당될 테니까 네. 그 뭐
본인들이 사법 리스크를 질 필요는 전혀 없잖아요. 글쎄 교도관. 말이에요. 왜 그런 의미에서 네. 특검 지휘에 따르는 게 맞겠죠. 네. 이게 만약에 이제 서울구치소가 정 그렇게 안 한다 했을 경우 뭐 근데 이제 뭐 다른 뭐 경찰 특공대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기동대 혹은 뭐 하다못해 백골단 이런 사람들 투입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아니, 그거는 교도관의 직무입니다. 책무죠. 아, 네. 책무죠. 예, 네, 예. 구속된 피의자를 그 검사의 지휘에 따라서 인치하고 데려오고 또 호송하고 그런 거는 교도관의 책무이기 때문에 네. 다른 뭐 경찰 특공대가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네. 교도관이 그 지휘에 따르면 되는 거죠. 네. 지금 윤석열이 오늘 부정선거론자로 알려진 탄 교수요? 뭐 외국계 탄 교수를 구치소에서 만난다고 하는데 야, 이 행보 보면은 이젠 정치로 나가겠다. 이 논리를 정치 논리로 풀겠다. 이런 의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윤석열이가요. 그러니까 지금도 본인을 응원하는 사람들 아주 극소수이기는 합니다만 네네.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행동을 계속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본인에 대한 적극 지지층을 놓치지 않고 예. 가지고 가겠다는 의미인데 네. 참 뭐 그냥 시쳇말로 말씀을 드리면 네. 참 끼리끼리 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뭐, 야당 탄압이나 독재는 우리 현대사에서 많이 봤던 부분인데, 북한에게 이렇게 공격을 유도한 그 드론 보내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윤석열이 한 일로 보이는데, 아니, 저기, 뭐, 그래도 저희들보다야 윤석열을 보다 가까이 보셨던 분으로서 전쟁 발발 상황을 윤석열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과거 역사를 보면 네. 그 내부의 혼란이 심하거나 아니면 내부로부터의 위협이 거세질 때 항상 그 외부의 환란을 일으키거나 유도해서 내부를 잠재우는 방법들이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과거에 뭐 군주나 독재자들이 본인의 지위가 위협을 받을 때 전쟁을 일으킨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현대 민주사회에서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경우입니다만 네. 이게 어느 정도의 정치적 공방 정도가 아니었잖아요. 네, 윤석열 네, 정부 때 제기되는 문제들은 다 심각한 범죄였고 그게 집권을 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집권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권력을 이용한 범죄 혐의들이 제기가 되니까 네. 이건 그 임기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대 민주제도에서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임기는 끝나는 것이고 임기주의더라도 어떤 탄핵 제도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공세를 통해서 본인의 지위가 약화될 경우에 이게 뭐 본인이 실각을 하거나 권력을 잃으면 그 결과는 본인도 잘 알 거 아니에요. 글쎄 말이에요. 예. 부부가 같이 깜빵 가는 일밖에 없으니까 그걸 피하고자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썼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참 이 상상의 그 한계를 넘어서는 윤석열 부부입니다. 예. 그 정권 초기에는 이제 국민의힘에 계셨는데 그 국힘에서 김건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저는 만나본 적은 없어요. 사실 뭐 네. 집에 가거나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예. 그때 결혼할 때 네. 그 제가 그때 그 출마를 해서 선거 운동을 한참 하고 있던 시기라 결혼식에 못 갔었거든요. 예. 2012년 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그래서 본 적이 없는데 만나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뒤에서는 얘기를 했죠. 예. 그 이상하다. 진짜. 이상하다. 그 뭐랄까요? 정상적인 그 여성 내지는 가정주부하고 말하는 게 너무 다르다. 그런 얘기들은 많이 했죠. 그렇군요. 그 뭐 어떤 점에서 그랬는지도 좀 들으신 바가 있으신가요? 그게? 그러니까 그 당시 국민의힘 그
중진 몇몇이 대선 출마를 권유하기 위해서 집으로 찾아갔을 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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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를 지켜줄 수 있냐 대선 출마하면 뭐 그런 얘기를 김건희가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근데 대선 출마하라고 권유하는 사람들한테 예. 선거에 관련해서 뭐 이길 수 있겠냐, 뭐 네. 제가 뭘 어떻게 도우면 되냐, 뭐 이 정도 질문을 할 수 뭐 있지만 조직은 어떻게 동원하고 돈은 또 어떻게 조달해야 되는가 뭐 이런 질문을 던져야 맞는데 그건 이제 선거를 잘 아는 사람 같으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거기에 느닷없이 네. 지켜줄 수 있냐, 뭐 이거는 그러니까 보호해주고 예. 하여튼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없애줄 수 있냐, 뭐 이런 취지잖아요. 예, 예, 뭐 그때도 이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시끄러웠으니까요. 그러니까 아하. 이 사고가 예. 정상적인 사람들하고는 많이 다른 거죠. 그 지금 사실 그 사람이 그 검찰총장 후에 그 대선 주자가 되려고 했던 것도 또 대통령이 되려 했던 것도 실은 이 자기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처벌받기 싫어가지고 그런 게 아닐까. 또 생각해 보면은 이런 비상계엄이나 내란을 획책하게 된 것도 영구 집권을 통해서 누구도 자기를 심판하지 못하게끔 하려고 처벌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가능성 매우 높죠.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이 국민의힘이 지금 차기 대표 선거를 앞두고 혼돈입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인적 쇄신도 언급했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근데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뒷부가 아닌가요? 그렇죠. 많이 원래 뒷북이죠. 그 안철수 혁신위원장 내정자 신분이었죠. 아마 그 네네네. 혁신위가 그 정식으로 출범은 못한 상태에서 그만뒀으니까요. 예. 그때 안철수 의원이 인적 쇄신을 언급했을 때 윤희숙 위원장이 차기 이제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일성이 누구에게도 뭐 일종의 칼자루를 주어진 준 적은 없다. 뭐 그러니까 인적 쇄신에 그 칼자루를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안철수 의원을 비판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네네. 그러면서 혁신위원장에 임명이 되고 나서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본인이 이제 인적 쇄신 얘기를 하는데 네. 좀 일관성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고, 사실은 지금 국회의원 임기가 2년 반도 훨씬 더 남았죠. 네. 2028년 4월 총선이고 임기가 5월까지니까 이 인적 쇄신이 거의 불가능한 시점이죠. 지금 3년 가까이 임기를 남겨두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지금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리도 만무한 거고, 사실은 네. 최선의 해결책이라면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 정도를 이끌어내는 것인데 네. 전혀 생각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지. 생각들이. 그렇게 할 리가 없지. 예.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외부에 의한 개혁 외에는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내부가 스스로 쇄신하거나 혁신하거나 그럴 일은 없어 보인다. 이 말씀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난망하죠. 난망하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용남 의원님 오늘 아침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용남 전 국회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